주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때 인스타그램의 창업자인 케빈 시스트롬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단 3일 만의 협상으로 인스타그램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인수 단가는 1조 2천억이고요. 이때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사전 결의도 없이 1대1의 협상으로 인스타그램 인수합병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의 협상 전략들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페이스북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메타로 이름을 바꿨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M&A 딜들을 마크 주커버그가 진행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메타가 페이스북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인수합병했던 회사들 중에 대박이 난 회사가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그죠? 인스타그램을 그 당시에는 너무나 비싼 금액으로 인수합병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완전히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메타를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SNS 중에서는 압도적인 MAU 1위 그런 SNS고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유럽 쪽은 거의 왓츠앱을 다 활용을 하죠. 그 메신저, 우리나라의 카카오 역할을 하는 글로벌 메신저죠. 왓츠앱을 인수합병을 했고 또 VR과 관련된 기업들 뿐만 아니고 거의 5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M&A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노출됐는데 오늘은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특징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4-5가지의 주커버그의 협상 전략들, 스킬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인수합병 협상이 바로 인스타그램을 협상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2012년 4월 9일 페이스북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조 한 2천억 정도 되겠네요. 달러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다. 당시 인스타그램 직원 수 13명에 매출은 거의 없었으며 이용자 수는 3천만 명에 불과했다. 시장에서는 마크 주커버그가 쓸데없이 과도한 금액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페이스북 이사회를 배제하고 인스타그램 CEO 케빈 시스트롬과 1대1로 만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이 인수합병 방식에 대한 비난도 꽤나 거셌습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이사회에서 인수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M&A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1대1로 만나서 이 의사결정을 이미 진행을 해놓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던 그 방식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로부터 5년 뒤 인스타그램 월간 실사용자는 MAU 기준으로 8억 명을 돌파했고 이게 5년 뒤지만 지금 이제 10년이 훌쩍 흘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SNS 중에 MAU 기준으로 월간 사용자 1위는 역시나 인스타그램이고요. 인스타그램의 광고 수익은 뭐 트위터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SNS를 앞질러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인 SNS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 이후에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합병했고 곧이어 오큘러스 VR을 23억 달러에 차례로 인수를 하면서 설립 이후에 50여 개의 크고 작은 인수합병들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과연 이런 인수합병 이면에 마크 주커버그는 어떤 방식의 협상 전략을 썼는지를 5가지 정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딜이 진행되기 전에 아주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어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커다란 딜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씨앗이 보이면 사전에 접근하고 사전에 친분을 만들어 놓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골프를 치고 사전에 저녁을 먹고 친밀한 관계들을 유지를 일단 시켜둬야 결정적일 때 연락이 닿고 결정적일 때 뭔가 거리감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려 20조 원의 인수합병된 왓츠앱과 VR업계 선두주자 오큘러스 VR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라이벌인 구글로부터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뛰어난 기업들은 당연히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그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심지어 2014년 2월 미국 정보지 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왓츠앱이 페이스북과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 바로 전날까지 당시 구글의 CEO인 레리 페이지가 왓츠앱 CEO를 만나 페이스북과는 계약하지 말라고 설득할 정도로 강하게 경계를 했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이 두 인수합병의 승자는 역시나 페이스북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커버그의 인수합병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아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여러분들 이 호감과 관계는 마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죠? 이 마일리지를 차곡 수년간 적립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파리를 가고 싶을 때, 내가 뉴욕을 가고 싶을 때 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딘가 가고 싶은데 마일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쓸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긴밀한 관계와 이 호감의 인간관계가 기반이 되어야만 중요한 순간에 내가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주커버그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중요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해당 기업의 CEO 및 의사결정권자들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왔고 결정적인 순간 그들과의 네트워크가 빛을 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주커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 기존에 형성된 긴밀한 관계와 공통된 사고 기반은 경쟁자와 비교해서 우리가 인수 대상 기업보다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결정적인 타이밍 그 시점에 경쟁사들 구글, 아마존, 날고 기는 테슬라 그런 기업들보다 빠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쌓아왔던 그 마일리지로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인간관계와 긴밀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딱 접근해서 진행을 하면 이게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결정적일 때 임팩트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수가를 제안을 하고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커버그는 굉장히 이 부분을 잘합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성급하게 구체적인 조건이나 인수 가격을 언급하기 전에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인수합병의 명분과 시너지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했다. 예를 들면 20조 원으로 인수합병이 되는데 19조면 어떻고 21조면 어떻고 19.5조면 어떻고 20조면 어떻나요? 그죠? 사실은 그 정도 범위로 가면 진짜 몇 천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가격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커다란 딜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양 기관이 양 회사가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교집합 지점이 발생하고 또 서로의 시너지가 난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 구체적인 가격이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커다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왓츠앱 전 세계 글로벌리 너무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메신저와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인수합병한다. 그죠? 그게 19조면 어떻고 20조면 어떻고 22조면 어떻나요? 시너지가 안 나면 끝이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유의미한 시너지에 대해서 먼저 완전히 각인을 시키고 그 이후에 가격적인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왜 나는 영업부터 배웠는가라는 책, 즉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10년간 역임했던 도키 다이스케의 신뢰도 5단계 그래프와 아주 흡사합니다. 신뢰도 1단계부터 5단계 중에 1단계, 2단계 수준의 저신뢰도
그리고 3단계 수준의 일반적인 신뢰도, 4단계, 5단계의 아주 끈끈한 신뢰도에 있어서 도키 다이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비즈니스는 신뢰도 4단계 이상, 즉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방향을 그려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특히 1, 2단계 수준의 어설픈 신뢰도에서 절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비즈니스를 망치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뭔가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내기 전에 어설프게 가격적인 조건, 구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판을 깨는 하수의 협상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삼고 초려를 마다하지 않아요. 이거 재밌습니다. 2004년 주커버그는 케빈 시스트롬이 만든 포토박스를 보고 시스트롬에게, 이 시스트롬이 인스타그램 창업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스트롬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시스트롬은 인스타그램 개발에 집중했고 2011년 초 인스타그램의 가입자가 700만 명 정도였을 때 조커버그는 다시 그에게 인수합병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도 시스트롬은 조커버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독립적인 경영을 계속해 나갔다. 1년 뒤에 주커버그는 시스트롬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번에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시스트롬을 초대하고 주말을 낀 3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향후 SNS의 지각 구도를 뒤흔들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페이스북 이사회는 딜이 성사되어 통보될 때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변호사나 투자 전문가 한 명 없이 진행된 사흘간의 협상으로 20대의 두 젊은 CEO들은 10억 달러라는 1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딜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이 너무나 재밌죠? 주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터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케빈 시스트롬을 진짜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찾아가서 인수합병을 제안을 하는데 결국 결정적으로 세 번째 인수합병 제안 때 1대1로 주커버그의 집에서 만나서 1박 2일간의 협상 끝에 1조 2천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병됩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의 M&A가 결국 지금의 메타를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내가 타겟팅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재방문하고 찾아뵙고 거절당하고 다시 부탁을 하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여러분들 내가 상대방과 협상을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디폴트 값이죠. 협상에 있어서 거절이 디폴트 값입니다. 협상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곧바로 상대방이 예스를 한다. 그거는 사실 열에 한 건도 있기 힘든 협상 사례라는 것이죠. 사실 협상은 no나 maybe가 디폴트 값이지 yes가 절대로 디폴트 값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협상의 하수들은 한두 번만 거절을 당하면 그냥 지레짐작 포기하고 자존감에 상처 입고 자신감에 스크래치 당하고 그러면서 그냥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절대로 의미 있는 중요한 딜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등장하죠. 협상에 있어서 절대로 yes는 디폴트 값일 수 없다. no나 maybe가 디폴트 값이고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다.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상대방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설득시킬지 중요한 일일수록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죠? 2004년부터 해서 실제로 수년간에 걸쳐서 주커버그가 케빈 시스트롬을 찾아가서 결국 인스타그램을 손에 넣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정말로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는데 에너지를 쏟는 게 바로 마크 주커버그의 아주 스마트한 협상법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을 10차례, 20차례, 30차례 상대방이 강요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상대방의 머릿속에 어떤 지도가 펼쳐져 있나? 즉 상대방 이 딜에 결정적으로 우려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그것을 공략할 때 이 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주커버그는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이후에 왓츠앱과 오큘러스 VR을 차례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 회사의 CEO들에게 공통된 협상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존 CEO들이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동의를 하고 마련을 해줬다는 것이죠. 주커버그는 왓츠앱을 인수할 당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왓츠앱은 자신들의 제품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5년 만에 거의 5억 명에 달하는 활발한 사용자들을 모았다. 역사상 이 정도로 빠르게 성공한 회사는 없었다. 우리가 여기에 간섭을 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즉 상대방의 역량, 상대방의 가치, 상대방의 독립된 경영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그들의 인수합병 이후에 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 그들의 금액 1조, 2조 몇천 원 깎는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인수합병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키운 착식 같은 이런 앱이 성공적으로 그 이후에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마크 주커버그의 아주 현명하고 스마트한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협상 전략 5번째, 타겟이 정해지면 속전속결로 인수합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오고 그리고 비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공략하려고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지만 사실은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지만 그게 딱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부터 속도전이라는 것이죠. 왜? 시장에 인수합병과 관련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주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의 인수합병 논의를 위해 주말에 시스트롬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단 3일간의 협상으로 딜을 마무리 지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심지어 주커버그는 사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병권을 논의하지도 않았다. 주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때 인스타그램의 창업자인 케빈 시스트롬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단 3일 만의 협상으로 인스타그램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인수 단가는 1조 2천억이고요. 이때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사전 결의도 없이 1대1의 협상으로 인스타그램 인수합병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후에 20조 원에 달하는 왓츠앱 인수 과정도 속전속결 전략이 비슷합니다. 주커버그는 왓츠앱 인수가 단 9일 만에 성사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커버그는 대형 M&A를 추진할 때 주의할 점으로 다음을 언급합니다.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조 단위를 넘는 인수합병의 경우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글, 애플, 트위터 같은 경쟁 회사들이 피인수 기업을 컨택해서 우리보다 먼저 그들을 사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피인수 기업의 특정 가격으로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경쟁 회사들은 그 이상을 제안할 것이다.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은 딜이 성사 확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수 과정에서 인수 금액이 치솟는 것까지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시간을 한정없이 끌다 보면 시장에서 수요가 더 많아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금액도 높아지고 우리가 이 인수합병 딜을 결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지만 딱 이게 목표가 타겟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일사불란하게 3일, 이틀, 9일, 10일 만에 조 단위의 심지어 20조 단위의 그런 딜들을 성사시킨다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 주커버그가 이 메타 제국을 만들어 갔는지 거기서 핵심적인 M&A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특히나 지금 메타를 먹여 살리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그 M&A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그리고 협상 전략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과정에서도 이런 협상 전략들, 협상 스킬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지연의 협상스쿨.